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오면 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시장의 악재가 더 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더 확산되면서 시장을 더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나타나면서 골드는 상승의 힘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돌발 악재 외에도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간단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알찬 정보들 전해드릴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빡세게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멋있는 연휴, 좀 아름다운 연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사는 외환영웅 신동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이 시간 또 소중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김재준 해설위원님, 네. 연휴 동안에 잘 드신 것 같아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 뭐 살쪘다는 얘기를 뭐 3일 만에 살이 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뭐 연휴 동안 좀 뒤숭숭하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뭐 의논해보고 대책도 같이 한번 마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이슈들이 또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물 시장은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0.59% 상승입니다. 3,2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2% 오름세입니다. 9,0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전장 대비 0.24% 오름세입니다. 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3% 하락세입니다. 1,57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하락세입니다. 1.103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왔습니다. 준 차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미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은 다시 반등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연휴 동안에는 뭐 오랜만에 진짜 엄청 큰 낙폭이 있었죠. 지금 뭐 3개월 만에 최고 낙폭이라고 하는데 3대 지수 모두 1.5%에서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는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기술적 반등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뭐 5분봉으로 보면은 일단 뭐 쌍바닥 찍고 저점을 확인한 듯하고 지금 21선 위쪽에 위치하면서 지금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는 상태라 뭐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드는 원유부터 보겠습니다. 네. 원유는 지금 뭐 거의 뭐 한 8거래일, 9거래일 연속 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워낙 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뭐 제조업 이제 원자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 둔화 우려에 이렇게 급 하락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또 뭐 사우디나 오펙에서 이제 또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 뭐 투자 이건 뭐 심리적으로 전부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 이제 또 워낙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골드는 또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네, 지금 5분봉으로 보시면 오늘은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약간의 하락폭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기조는 아직은 상승 기조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악재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약간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FOMC도 있고 브렉시트도 있고 네. 좀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는 꾸준히 상승 기조로 보는 게 아직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품별로 그간 좀 하락했던 종목들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고 골드처럼 상승을 하던 상품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상품별로 전략들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신 소식들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렇게 어떤 악재에도 흔들림 없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던 미국 증시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 소식들도 이런 소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약 500억 달러의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한화로는 60조 원 정도 되는 양인데요. 뉴욕연은은 이날 레포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자금을 시장에 유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 같은 연준의 자금 시장 개입 때문에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양적 완화가 곧 종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1.5에서 1.75%까지 유지하고 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곧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 카드를 다시 꺼내들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취할 수 있는 해법은 앞서 시행했던 채권 매입이 있고 여기에 채권 금리 상한을 정하는 일드 캡이 또 하나의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또 실물 경기 부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시장은 연준이 현재 단기 채권 중심의 국채 매입을 언제 중단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앞서 다가오는 28일과 29일에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요. 연준이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지켜보시면 아주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료, 바로 우한 폐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바이러스가 2003년의 사스 사태처럼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물 시장이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2월물의 금 가격이 사흘 연속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블렌자드 앤 컴퍼니의 CEO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둔화,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또 올해는 금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험한 부정적인 소식이 들어온다면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건데요. 중동 긴장에 이어서 이렇게 우한 폐렴까지 연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시장에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전자산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또 국제 석유 시장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는 사스에 따른 유가 충격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PVM의 오일협회 선임 전문가도 당초 유가가 배럴당 $60까지 내려가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저유가 상황이 수개월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가 전 세계 증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특히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2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 경제 충격 때문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펙과 러시아 등 감산국들은 추가 감산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은 현 유가 하강 압력은 주로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고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엄포했습니다. 일단 이런 하락세가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일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봐야 하는 건지 또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한 폐렴이 잦아들기는커녕 여러 종목의 지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JP모건은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내놨는데요. 월가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전염병 공포 확산이 역사적으로 주식 매수 기회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미슬라브 미테츠카는 이날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 우한까지 4차례의 전염병 위기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 이렇게 주식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우한 폐렴 확진 환자는 4,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0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들이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당장은 사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도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이 전염병 공포가 주가를 오랫동안 흔들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사스 사태 당시 MSCI 홍콩 펀드가 9.3% 떨어졌지만 그 뒤 한 달 동안 9.8%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 그 뒤로는 석 달 동안 17%나 상승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각의 경제 상황과 시장의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런 폐렴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런 악재 속에서 또 매도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신 시청하시면서요. 이런 전염병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영어 트레이더님과 또 쭌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외신 소식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을 가장 핫하게 달구고 있는 주제죠.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극에 달한 우한 폐렴 공포, 본격 하락 추세 시작인가? 네, 자 오늘은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휴 시작 전에도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조금 짚어봤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돌아온 이 시점에도 여전히 좀 핫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사실 또 중국 춘제가 겹치면서 우려했던 대로 더 확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명절 시작하기 전에 확진자가 500여 명에 달했었는데 지금 오늘 확인한 수치로는 4,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9배, 10배 가까이 증가를 한 셈인데요. 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위험성은 아직 뭐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의 치사율까지는 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큰 위험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쉬는 동안 또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우리 한국 시장은 오늘 그 연휴 동안의 악재를 다 받아내느라고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어제장 미증시도 빠졌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빠졌었죠. 자, 준 차장님, 네. 우리가 연휴를 즐겁게 보내는 동안에 우리 네. 글로벌 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저는 즐겁게 일단 못 보냈습니다. 저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이제 오늘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네. 그냥 하락폭이 조금 적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 같은 있었는데 마음이네요. 네, 엄청난 하락을 보였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근데 지금 뉴스나 어느 뭐 매체를 봐도 지금 되게 부정적인 뉴스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혹시 유튜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무슨 뭐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뭐 사실은 뭐 확진자가 몇만 명이 더 넘고 많고, 예, 되게 예. 이런 약간 유언비어 같은 이런 가짜 동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동영상까지 막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점점 위축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보고 싶은데 일단 이게 그 저번 사스 때보다는 확률이 이제 피해 그런 상황이나 뭐 이런 지속 기간이 조금 짧을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조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아서. 근데 일단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일단 너무 발달을 해서 그 사스 때는 200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랑은 뭐 비교도 없을 정도로 인터넷 시장이 발달을 해서 그렇게 사람과의 접촉이 옛날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이 확산을 막는 하나의 또 중요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치사율이 일단 사스 때보다도 낮은데 이 치사율이라는 게 그 뭐 노약자, 뭐 유아 다 포함한 거거든요. 사실 노약자 분들은 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치사율이 뭐 몇 프로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겁을 먹으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치사율이 그렇게 딱 저희가 체감하기까지는 3%대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사스 때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미중 무역 합의가 일단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난 다음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 중일 때 이 문제가 터졌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완전한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느 정도 한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괜찮은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피해는 지금 뭐 너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일단 뭐 4,500명이 이제 확진자고 그렇죠. 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만 5만 명이고 이분들이 이제 또 조사를 지금 뭐 각 되게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는 아마 훨씬 더 늘어날 거는 맞는데 그 아까도 말했듯이 뭐 지금이 바이 시점이다. 사실 사스 때도 모두가 진짜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가 딱 저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급격한 되돌림 현상으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뭐 매수하거나 뭐 이런 걸 권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대비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보다 뭐 더 패닉셀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고 한 번쯤 뭐 과감하게 매수해보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지금은 나쁘진 좀 않다고 그런 봅니다.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한 불안도 지양을 해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한 낙관도 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확산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우한 폐렴은 악마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WHO 사무총장과 대책을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또 이 시즌이 명절과 겹치면서 조금 더 크게 악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영향이 글쎄요. 예측은 하긴 좀 힘들겠죠. 이 폐렴이 잡히는지 얼마나 좀 빨리 잡히는지 이런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는 지금 이 사태 좀 영향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저번 주 얘기했지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계좌가 돈이 손실나면 안타깝고요. 수익이 나면 좋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좀 말씀은 좀 대략 얘기하고 자세한 지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 주 제가 수요일 날 분명 S&P랑 나스닥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하방으로 분명 얘기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때 따라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고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손절이 나갔지만은 제가 말했던 가격 뭐 3,320.50 또는 뭐 9,157.50이 깨지면 하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은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횡보 단타 단기 지금 11시 15분 54초 지나고 있네요. 지금부터 뭐 한 30분, 1시간 안에는 잠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추세는 하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9,157.50 빠지면 하방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제 며칠 사이에 잠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30분, 1시간, 2시간 안에서 매매를 해서 승부를 보셔야 되고 추세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S&P나 나스닥 분명 제가 매도로 분명 받고 또한 오일 같은 경우도 57.56에서 57.56의 매도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57.78 올라간 다음에 빠졌는데 길게 추세를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을 거고 단기 대응은 사실 이슈랑 보면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가위원과 우리 서울경제의 앵커님이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서울경제 분들 얘기를 듣고 좀 참고를 하고 매매를 하실 때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임해 주시는 것이 본인들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그 종목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영욱 트레이더는 지금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이슈들 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트레이딩 타임 해외 선물 업앤다운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지난주에 출연해서 또 미 증시 나스닥 선물 하방을 향할 것이다 하고 포지션 전략 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인증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매도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 관망 주셨는데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보통 S&P와 나스닥은 거의 다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뭐 S&P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3,320점 이쪽 한번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전략으로 좀 임해 주신 게 좋고요. 3,320.50 나스닥은 보니까 조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9,156.50에서 매도 전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156.50에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하되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간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좀 손이 또는 스캐퍼라든지 대응이 좀 힘드신 분들은 네. 조금 더 길게 봐주시고 좀 대응이 좀 빠르신 분들은 이쪽에서 매도 전략 대신 손절은 단타는 한 28틱 정도. 근데 나는 좀 여유롭게 좀 잡고 싶다면 56틱. 14틱 곱하기 2, 14틱 곱하기 3 해서 56틱 정도로 28틱이나 56틱을 잡고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도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략은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일단 뭐 오전장이죠. 오전 10시기에서 그 중국발 폐렴 소식 전해지면서 좀 빠졌다가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또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오늘 장에서는 매도를 보는 게 맞을까요, 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방송부터 네. 짧으면 이제 미국장이 열리지요. 그러면 그렇죠. 열리면서 짧게는 30분, 2시간 안 정도, 그러면 한 새벽 1, 2시 정도까지는 좀 하방으로 좀 보지 않을까. 또 분명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왔을 때는 한번 찍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또 이번 주에 설날이기 때문에 세뱃돈도 주셔야 되죠. 손자들. 그러니까는 수익이 장땡이다. 그죠? 손실 내지 마시고 적은 수익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업앤다운 전략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마 이때 우리 이 전략을 좀 따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익 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확한 전략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준 차장님 네. 정말 꿀피부라고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우리 헤이비키님께서 준 차장님 꿀피부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도 여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해외 선물 트레이딩 타임 업앤다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한 폐렴 확산에 지수 선물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은 매수 들어주셨어요. 일단 궁금한데 오늘 관망부터 의견 들어보죠. 예. 나스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시면은 S&P랑 나스닥이 사실 좀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좀 어떻게 달랐냐면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S&P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단타는 지금 시간부터 한 30분, 1시간, 2시간 내에 아까 전에 새벽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살짝 수익은 났었습니다. 그러나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고, 근데 추세로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3,320, 자, 이쪽을 보시면요. 좀 추세를 보신 분들은 분 차트를 좀 달리 봐야 됩니다. 60분봉으로 보셔야 되고, 아까 전에 단타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뭐 3분봉, 5분봉, 10분봉으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략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S&P. 네. 3,320 네. 여기가 이쪽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쓴 자리가 이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를 보신 분들은 분명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단타를 치신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서 좀 수익은 났었지만 그때 말씀 스캘퍼 매매 또는 좀 어느 정도 대응을 단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손절이 나갔거나 분명 관망을 분명히 하랬습니다. 그래서 S&P는 어느 정도 제가 말했던 3,320에서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스닥을 좀 보면은 나스닥은 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네. 9,157 정도, 6 정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분명 변동폭이 제가 여기서 매도였는데 변동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지만 초보자분들 또는 좀 대응이 쉽지 않은 분들은 나스닥은 또는 항생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리는 뭐 서울경제나 전체적인 시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뭐 항생도 얘기하지만 매매로 있을 때는 나스닥보다는 S&P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가격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본절이고 다시 올라가서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타는. 그러나 추세로는 또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지금 제가 나스닥을 횡보로 얘기한 이유는 지금부터 뭐 30분, 1시간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S&P나 나스닥은 단타는 하방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횡보, 중기는 상방.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간부터 30분, 1시간은 하방으로 좀 봅니다. 그러나 30분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단기적으로는 횡보지만 거기서부터 나스닥을 먼저 설명해서
잠시만요. 여기 써놨는데 9,101.50. 지금 9,020.7입니다. 9,027인데 여기서 9,001.50을 지지해주면은 계속 상방이 되겠지만 거기가 깨지면은 중기적으로는 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매매한다는 거는 나스닥이나 S&P는 제가 볼 때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관망이 참 좋고 차라리 단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이따 얘기한 뭐 금은 이제 상방으로 줍니다. 그래서 금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유로는 매도 전략. 차라리 방향이 나와 있는 금이나 유로를 매매하시고 오늘은 나스닥이나 S&P는 관망이 오늘 매매로는 참 좋지 않을까. 관망도 보다 돈을 버는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 지수 선물보다는 좀 방향이 확실히 보이는 골드 같은 종목을 좀 추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관망도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업앤다운에서 코너에서 관망을 잘 들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 모처럼 관망을 드셨어요. 근데 지금 약간 시장은 근데 좀 글쎄요, 시장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매도를 들 법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꼭 이 매매 시장에서는 뭔가가 진실이고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면 고집과 내 스타일은 뭐기 때문에 이거다가 하면은 시장은 상방인데 내 고집은 하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다 보면 손실이 납니다. 시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순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이나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 단순 무식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왜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냐면은 이 시장에서 또한 이런 금융시장에서는 겸손하고 단순 무식해야지만이 시장을 쫓아가면서 그냥 조그만 콩고물 먹어야지 내가 자신한다. 난 자만한다. 내 답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은 한번 꺾이면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오늘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위아래가 너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흔들리고 방향이 안 나오고 확률이 낮을 때는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스닥과 S&P는 관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조금 조심스럽게 더 접근을 하자, 좀 유연하게 대응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쫀 차장님은 오늘 매수 드셨어요. 네. 왜 그렇게 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영웅님께서 매도를 들 줄 알고 저는 매수를 듦으로써 이제 시청자들께서 사란 거야 말란 거야 이러면서 관망이나 하자 이런 걸 원했거든요, 사실. 관망이나 하자. 네네네. 사실 저도 관망하는 거를 좀 원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네. 저는 사실 매수를 든 건데. 저는 예측이 빗나갔네요.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조정이 왔다고 보면 오늘도 사실 빠져야 맞는 거거든요. 사실 하루밖에 하락을 보인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우한폐렴 지금 이렇게 막 언론에서 떠드는 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대세 상승을 꺾기는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게 유동성 지금 돈을 계속 푸니까 그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시장으로 주식으로 투자를 가고 하겠죠. 예. 이게 증시가 오르는 건데 이 레포 시장 개입을 지금 연준에서는 2분기까지는 할 거라고 지금 매달 600억씩 채권 매입 단기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하는 거를 2분기까지는 한다고 지금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2분기 이제 4월 15일이 이제 또 텍스 또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번처럼 이제 9월 달처럼 그런 이제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막기 위해 4월 달까지는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한폐렴의 우려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과 이제 힘겨루기 싸움이 좀 지속되면서 강보합 내지 조금 상승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저도 관망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영웅님께서 매도를 드셨어야 됐는데 네, 그림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 좀 핫한 이슈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연준에서 풀고 있는 이런 유동성,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느 쪽이 지금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에너지가 더 클 것인가, 이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상황을 계속 상승을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이제 개장까지 1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하락을 딛고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미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7% 오름세입니다. 3,2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 상승입니다. 9,02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2% 약보합입니다. 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하락세입니다. 1,57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2% 하락세입니다. 1.103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저희 지수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준 차장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뭐 지금 계속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봉으로 봐도 20일선 위에 지금 조금 안착을 한 모습이라 저는 이게 쉽사리 그렇게 물릴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은 뭐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하면 했지, 네. 또 여기서 조금 하락을 하기는 뭐 이제 우한폐렴 뭐 뉴스가 나온다면 또 뭐 급락은 또 나올 수도 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네, 저는 오늘은 조금 상승, 기술적 반등세로 인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조정을 다시 반등하는 기회로 지금 오늘 다시 삼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대 지수 미 증시 본장은 상승 출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얘기 다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지수 선물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장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우가 0.3%, S&P 0.5%, 나스닥이 0.7%가량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은 그동안의 좀 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조정에 따른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거는 확연히 기술적 반등세라고 보이는데,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4월까지는 계속 힘겨루. 오늘 뭐 FOMC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한국 그쵸? 시간으로 내일 새벽인데 뭐 금리는 이미 동결될 걸로 예상은 뭐 거의 뭐 확실시 정해졌다. 네. 이제 그 레포 금리 이제 개입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 스탠스를 유지하느냐 마냐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최고의 내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연준 부의장이 클라리다인가, 잠시만요. 이름이 네. 클라리다인데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을 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 연준 의장 그 파웰은 사실 법학 박사 출신이라 사실 경제 쪽으로 약간 조금 문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핌코라고 옛날에 그 최대 채권 운용사 네. 그쪽에서 근무하던 경력도 있고, 이분이 아마 정책적으로는 이분이 거의 관여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분이 제가 여기 그 방송하기 몇 분 전에 막 뉴스를 찾다가 본 건데 어느 포럼에서 이제 그 개입을 최소 2분기까지는 진행할 거다. 이대로 유지해 갈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걸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 텍스 라인, 그 데드라인까지 해서 딱 4월이 가장 좋은 시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는 계속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형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4월까지면 조금 길기도 한데 그렇죠, 조금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에 힘입어서 조금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형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 일단 좀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상승 출발했는데 좀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S&P 같은 경우는 3,251.25를 지지해주면은 당분간은 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251.25를 다시 깨지면은 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애매합니다. 확률이 낮을 때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9,001.50을 지지를 해준다면 올라가는 상방이지만 지금 사실 떠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올라갔다 다시 빠지고 있는데 S&P나 나스닥을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렸지 9,001.50을 지지해 주는지 저항하는지 또는 돌파하는지를 보고 나스닥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냥 관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트레이딩에서 관망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시고요. S&P 굳이 대응을 하시겠다 하면 S&P 500은 3,251.25선 그리고 나스닥은 9,001.50선 이 부분 꼭 확인하시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가 반등을 성공하면서 산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0.33% 상승한 28,629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38% 상승한 3,25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0.67% 조금 크게 상승해주면서 지금 9,201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를 살펴보시면요. 지수가 지금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락한 이후에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 지수에 대한 하락세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또 3M 그리고 프리저, 할리 데이비슨 같은 실적 하락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S&P 500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67%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지수가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애플, 비자, 그리고 AMD, 스타벅스 등 또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결과 보시면서 또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지금 미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면서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우한 폐렴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우한 폐렴 이슈가 또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오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이 지금 우한 폐렴 확산되면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은 크루드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갈렸습니다. 우리 춘 차장님은 이번에도 매수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춘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계속 요즘 하락세가 좀 너무 가팔랐던 감이 있어서 저는 오일 역시 기술적 반등세가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밴드를 51에서 한 57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물도 확률 싸움이니까 제가 설정한 밴드 근처면은 이제 좀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단 쪽에 근처면은 근데 53 정도면은 저는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1에서 57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럼 지금 딱 중간 정도네요. 조금 하단, 조금 하단,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조금 하단인데 저는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요거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요 방송 때문에 뉴스를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람코가 작년 12월, 1월에 올해 1월에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나? 근데 그 이제 상장을 한 시기가
이제 아람코 내에도 뭐 수많은 분석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하필 왜 그때 상장을 했냐? 그게 이제 원유 가격이 더 이상은 오르기 힘들다. 네. 이제 그래서 미국도 일찍 네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뭐 솔직히 사우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앞마당 파면 우물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산 원가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유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들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원유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시점에 상장을 했다는 거는 원유 아마 그 상단을 한 58 요 정도로 본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아람코 상장 시기를 뭐 주의 깊게 봐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뉴스였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를 참 보면서 네. 아, 어쩌면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수많은 분석가가 분석을 한 건데 그렇죠. 저희보다 당연히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또 아람코의 상장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또 해주셨고요. 준 차장님은 오일의 밴드를 51달러에서 57달러 사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방을 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일은 매도 주셨어요. 예, 원래는 오일도 관망으로 하려는데 네. 아까 전 우리 해설관 의원님께서 상방하면 하방으로 하라 해서 제 느낌상 그 매도로 해서 하방으로 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오일은 52.89를 지지해주면은 반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52.89.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타적으로는 53.07이 지금 이제 53.04, 03 왔다 갔다 하네요. 네. 53.07 단타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은, 저항을 뚫으면은 53.41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53.41. 그러나 단타 저항선 53.07을 돌파를 못하면은 단타 단기, 지금부터 30분 1시간 안에도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53.07을 돌파해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53.41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53.41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갔을 때는 매도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 52.89에서 53.41 이 사이가 사실 한 60틱밖에 안 됩니다. 60틱에서 한 50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애매한 자리이고 또한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서 사실 관망이었지만은 이제 지금 전략으로는 단타 매도 전략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관망이지만 단타로 매도 전략 주셨고요. 자, 저희 남은 시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골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오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은 골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일치를 했어요. 우리 오늘 준 차장님은 매수맨이에요.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도 오늘 매수 들어주셨는데 외환 트레이더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분명 제가 예전부터 금은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금은 상방으로 얘기했으나 매일매일 매매하는 거에는 반드시 상방, 하방, 관망이 있습니다. 추세는 분명 제가 예전부터 금을 사라고 했고 우리 회원들 또한 현무리도 금 사라 계속 얘기했고 또한 뭐 베트남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월급을 송금할까요? 뭐 할까요? 해서 금을 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금은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현물이든 뭐 선물이든 매수가 맞지만 오늘 방향은 단타 상방 단기 횡보 1576.3 바로 올라왔네요. 1576.3을 아까 좀 한 40분 전, 1시간 전에 분석한 건데 1576.3을 돌파해서 지지를 해주면 지속 상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을 추세를 매매하실 분들은 상방, 매수로 전략을 가는 게 참 좋고요. 단타로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은 될 수 있으면 단타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로 지속 상방으로 갖고 가시면 좀 손절은 대신에 좀 길게 잡겠죠. 길게 잡고 추세 매매는 상방 전략은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1,576.3달러 지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방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준 차장님 간략하게 좀 주시죠, 전략. 네, 뭐 골드는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네. 만연한 세상에서는 골드가 그렇죠. 답이죠. 네, 그렇죠.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골드는 진짜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사실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네. 네, 이럴 때 불확실성과 뭐 하락할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 골드가 사실 골드밖에 없습니다. 골드랑 채권인데, 네. 네, 골드가 지금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21선이 쭉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돈들이 지금 골드로 몰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골드는 지금 들어가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추세적으로도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팔라듐도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팔라듐 이야기도 몇 번 나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상품별 전략들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1시간도 바쁘게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에 쓰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ill come when you have to rise above the rest and prove yourself, your spirit never.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